비명 통합하겠다라고 이 대표가 밝힌 뒤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검찰과 내통했다라고 근거 없는 공격을 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한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런데 당시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른바 반란표를 던졌다라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언급하면서 그때 내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검찰과 짜고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해 6월 민주당 유력 인사가 시점을 정해주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나중에 보니 검찰 영장 청구 시점이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검찰과 당내 비명 의원들이 짜고 쳤다라는 근거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결을 요구해야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당시 내가 부결을 요청했었다. 그 이유는 누가 가결했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부결을 호소한 것이다. 라는 발언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폭력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 살아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냐.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비명계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총선에서 정리됐다라고 이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발언이 논란인데 그중에 두 번째, 내가 원래 가결을 호소하려 했는데 일부러 누가 찬성을 던지는지, 누가 검찰과 짜고서 일을 벌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결을 호소했다. 그런데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단식까지 하면서 부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가결을 원래 하려 했지만 누가 찬성을 던지는지 보기 위해서 부결을 호소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당시 상황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단식까지 하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요. 단식까지 하셨거든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준 것, 검찰 독재 폭주기관차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그럼 이게 일부러 단식까지 하면서 부결을 호소하는 듯 하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당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비명계의 이른바 비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초일회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근거 없이 인격 모독을 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통합은 쇼였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와 회동한 비명계 인사, 이러면 누군지 다 특정되는 거 아닙니까? 식사 내내 진정성 안 보였는데 역시나 비명계와의 만남을 대선 행보 액세서리로 취급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출연진들 의견도 들을 텐데요. 출연진 말씀 듣기 전에 초일회의 대표격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에게 지금 앵커가 모닝콜 걸겠습니다. 따르릉. 계파를 초월해서 하나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설립된 초일회의 대표격인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에게 모닝콜 걸겠습니다. 양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양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양 의원님. 예, 저는 광주에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 있어서 지금 광주에 막 내려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전화 받고 계시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기대 의원님 검찰과 내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는데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검찰과 내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혹시
양 의원님은 아닌데 초일회 회원 비명계 국회의원 중에 뭐 박용진 의원이나 검찰과 짜고서 찬송표를 던졌다라는 의원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저는 근거 없는 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 포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예.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대표가 본인의 여러 가지 추론과 추측에 의해서 그렇게 검찰과 내통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당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정말 인격 모독이고 또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 의원님, 워낙 그 상황이 민감한 상황이라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검찰과 내통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탄압하고 정말 그런 검찰과 내통한다는 것은 그건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나 민주당 당원으로서 상상이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벌써 당을 떠났거나 큰 천벌을 받았겠죠. 이 대표는 왜 근데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문제가 아마 본인한테는 깊이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고 앙금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주장이 그냥 단순한 우발적 발언인지 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왜 이 시기에 이런 분열적 발언을 했을까? 이게 과연 당과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주장 중에 원래는 가결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이른바 누가 가결표를 던지는지 누가 검찰과 짜고서 당을 흔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부결을 요청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양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때 이 대표가 단식까지 했잖아요. 단식하고 그 페이스북에 부결을 요청하는 그런 그 내용을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색출을 위해 가결을 호소하고 싶었다. 이 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 발언에 대해서 쉽게 그게 와닿겠습니까? 저는 뭐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앙금이 있어서 그게 또 비명 행사의 공천으로 이어졌는지 그건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 그러한 가능성은 저는 뭐 아주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양 의원님. 지금 예. 말씀하신 것이 결국 지난 총선 비명 행사로 이어진 게 체포 동의안 통과됐던 앙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앙금이 뭐 전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 대표가 심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네. 전체적으로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이라도 작용했지 않을까 그런 뭐 그것도 제 추론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명행사 공천 알다시피 그 대한민국 정당 공천사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와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검찰 부역자들은 사과하라라는 입장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부역자 있으면 공개하라 이거예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내통해서 검찰에 부역을 했다면 그건 천벌을 받을 일이고 주놈이 심판을 받고 또 당과 국민으로부터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통합행보를 하던 중이었잖아요. 예. 그 통합행보와 조금 전 저 발언은 잘 이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 대표의 통합행보를 보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많이 언론도 제기하고 또 비명계 쪽에서도 제기를 했는데 그런 그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가 이번 이 대표 발언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총구를 외부로 돌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본인 스스로 말을 뒤엎고 내부 분란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 내란 종식시키고 윤 대통령 탄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하면
하려면 정말 더 진정성 있는 당내 통합도 해야 하고 또 이 대표도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발언이라든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우리 초일의 의원님들이 그 성명을 발표했지만 예. 이번에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 대표가 이런 말도 하셨어요. 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냐.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 발언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양 의원님 언제 돌직구 나와주시죠. 불러주시면 가서 저 시원하게 같이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모닝콜 광주 송정역에서 양기대 전 의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양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김유정 의원님 마지막 말씀 양기대 전 의원 오랜만에 전화 통화했는데 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냐라는 이 대표 발언을 이 대표에게 돌려주고 싶다. 굉장히 뻐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도로 서로에게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논란이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막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듣지는 못하고 그 부분만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느꼈느냐. 당시 이제 그게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적인 답변을 최초로 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답변이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의 속내 그거를 최초로 지금 밝힌 거거든요. 체포동의안 가결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돌이켜 보면 당내에서 가결표 던진 의원들 뭐 다 색출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뭐 아우성이 막 나고 당원들 다 이제 분노가 뭐 그게 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의 대표를 그랬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틀 후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역량을 이런 데 소진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마무리가 좀 되고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나가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최초로 이제 본인의 어떤 속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느꼈느냐. 그때 당시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서운했겠죠. 굉장히 서운하고 그래도 아무리 내가 특검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고 섭섭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검찰 내통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뒤통수 아니냐 얘기 나왔을 때 다 지나간 일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1대1로 소위 비명계 분들을 만나면서 통합과 포용의 행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행보 시작 전에 사실은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내가 함께하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정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고 순서가 좀 그렇게 밟아 나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뭐 화해도 하고 서로 속내를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지금 몇 사람째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시 원점으로 백한 기분이 들어서 이게 다시 이 통합 행보에 균열이 오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속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걸 털어놓고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서로 속내를 좀 털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그 1대1로 만났을 때 다 얘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혹시 이런 얘기들은 없었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그 유튜브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조금 순서가 서로 바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검찰과의 내통 부분인데 증거는 없지만 추정상 또 시간상 타임라인을 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합리적인 이제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들이 과연 증거는 없는데 본인 재판에서도 이를테면 증거를 가져와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 개인적인 양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다 털어놓은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0.73% 정말 그 너무 뼈 아픈 패배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당원들도 모두 알고 있고 이재명 네. 대표 본인이 후보였기 때문에 더욱 뼈저리게 알고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이 모습이 혹시나 이제 조금 움트기 시작한 예. 어떤 이 포용과 통합의 어떤 이 분위기가 다시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는 저는 있습니다. 예. 자,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금 전. 이 대표의 표리부동 이중성을 봤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통합한다고 하니까 진짜 통합하는 줄 알았냐 뭐 이런 맥락이겠죠. 릴레이 회동에서 말한 통합은 거짓말이다. 바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내부 비판 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체포한 저 발언은 악수 중에 악수를 뒀다라고 이재명이 만든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비판했군요.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지금 계엄 중이다라는 발언도 했군요. 조금 전에 나온 입장입니다. 자, 성추 부의장님, 예. 검찰과 짜고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래서 단식하면서 일부러 부결을 호소했다. 당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당을 이용한다. 저런 사람들 살아있으면 당이 어떻게 되겠냐. 앞서서 이제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반사를 외쳤어요. 성춘 부의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검찰과 짜고 찬성표 던진 겁니까? 일단 검찰과 짰다라는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들이 다 주관적 판단입니다. 왜냐면 사실 뭐 그 당시 최소 이탈표가 29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한창 그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색출할 수 있냐? 색출을 못 합니다.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원래는 공개 투표가 원칙이죠. 주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투표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투표, 뭐 또 탄핵소추안, 뭐 개헌안, 아니면 이런 체포동의안,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정책에 대한 제2요구권은 그 재표결할 때 이럴 때는 다 비밀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 투표를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결표 던진 걸 사진을 찍어서 인증까지 했었죠. 저는 매우 국회의 원칙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비판을 했는데 그런 원칙을 깨면서까지 뭔가 색출하자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주관적 판단으로 색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걸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뭔가 의심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색출해야 된다. 뭔가 배신한 사람들이다. 지금 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입을 닫고 있던 친명계 의원들이 뭐 당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것들을 하자고 해버리니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자 너는 내가 봤을 때 너는 그때 찬성표 던졌어 나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거는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각종 뭐 지표들을 하면서 뭐 수박 당도 측정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게 달달 측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발언하면 뭐 당도 1, 뭐 해서 다 해서 당도 5가 넘어가면 아주 달달한 수박이다 이러면서 뭐 이 사람들은 뭐 명백하다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이 사람은 무조건 찬성표 찍었을 것이다라는 관심법 같은 추측들을 했던 것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까지 지금 지표가 당이 좋게 나왔던 이유가 이재명 대표나 좋게 나왔던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했다고 지금 추정되어지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똑같이. 근데 저쪽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거의 몰아내듯이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였고 우리 당은 한 2, 3주 동안 김유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통합 행보를 보이는 걸로 보여졌으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다가 그 한순간에 지금 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걸 되돌리거나 하지 못한다면 지금 사실상 2, 3주 동안 참고 있었던 이 강성 친명 의원들의 발언이 저는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민주당도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좀 크게 나오는 거 저는 다 허상이거든요. 실제 대선으로 만약에 예. 조기 대선 가면은 결국 1% 내로 승부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한 표 한 표 다 모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지금 적절한 발언이었나?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과 짜고서 나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누가 던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단식까지 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한 건지 이쯤에서 직접 들어보시죠.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뭐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자, 앞서 이제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색출하기 위해서 소위 부결을 호소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판단할 것이다. 라며 이 대표의 저 주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국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그때 당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9월이었을 거예요. 함께 보시죠.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혹시 검찰 후배 중에 당시 민주당 찬성표 던졌던 비명계 의원들이랑 내통한 후배 있었습니까? 민주당은 검찰을 굉장히 악마화했잖아요. 검수 완박부터 시작하고 엄청 악마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영장 시점까지 다 알고 짜고 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 돌직구 나와가지고 영장이 언제쯤 청구될 것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방송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불체포 특권 본인이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부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래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저희 나가서 한 얘기 보니까 부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색출하기 위해서 가결에 찬성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했다는 저 말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인물인지 왜 이렇게 이중적이고 두 얼굴을 가졌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양심 가진 국회의원이면 저 정도로 범죄 혐의라고 하면 당연히 가결에 던지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저렇게 많은 범죄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전에는요. 저 정도 사안이 되면 다 정계 은퇴했습니다. 나는 죄는 없지만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유력 인사가 이재명 대표에 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퇴를 하라. 시점까지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을 구하고 싶고 이런 위험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민주당이 그래도 다음 대선이었지 여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누구나 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설사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음모론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까지 숨겨놓았던 이제 본색을 드러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 또 최근에 그런 본인의 어떤 행태를 보면 이게 이재명이구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우클릭하고 성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엔비디아 같이 30% 이런 좋은 회사 나눠줘서 세금 면제해 주자. 이건 뭐 정말로 좌파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계속 통합 얘기하면서 만나고 다니는데 만난 사람들이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진정성 하나도 없더라. 자, 모든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다른 게 있어요. 그걸 감추고 변한 척만 하는데 이 변한 척도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진정성 있네 그 정도의 어떤 느낌 가였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저런 뭐 체포 동의안과 저런 얘기 자체가 검찰 일단 내통. 그렇죠. 일단 통합의 강은 건널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루비콘 강을 저는 건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입이 가벼웠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내심의 그런 분노 이런 것을 속일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오늘 한 얘기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비명 형사를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눈치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해서 사적 공천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저 한마디로 이제 다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